짐쌀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우주잡학 지식 토크쇼 스페이스 사이코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주여행을 책임질 선장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스하! 오늘 함께 할 분은 정말 과학 대중화를 위해 소중한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계신 과학 크리에이터 과학을 쿠키처럼 꺼내 먹어요. 진짜 이건 앞으로 안 하는 걸로. 네, 과학을 쿠키처럼 정말 달콤하게 소개해 주신 분이죠. 과학 영상 저널리스트라고 불리고 싶은 과학 쿠키. 어서 오세요. 네. 스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여전히 반갑습니다. 동안이고. 네, 아이고. 네, 여전히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아이고. 네, 사실 얼굴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왔거든요, 과학 쿠키도. 지금 네.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얼굴로 살아남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스하 전직 물리 교사셨죠? 그쵸. 네, 네. 선생님. 네. 물리 선생님이던 시절에 네. 좀 그 학교에서 물리 부흥 시대를 열었다고 들었는데 아니, 근데 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물리반이 2개였는데 6개까지 늘었다고. 예, 그쵸. 이게 네. 어려운데 사실. 예, 그러니까 네. 제가 고1 학생들을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리면서 그렇게 만든 건데 예, 지금 생각하면 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그들이 또 수능에서 대패했을 수도 있으니까 물리가 안 맞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반에서 물리 선택이 딱 2명이었어요. 와, 50명 중에. 형 물리 선택하셨죠? 저는 물리죠. 2명 중에 한 저는 명이셨죠? 무조건 물리다. 근데 그 선생님 영향이 큰 게 네. 저 때 선생님이 항상 암기 과목처럼 가르치셨어요, 물리를. 이거 사실 우리 들으면 너무 충격 아닙니까? 물리라는 학문은 저도 사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네. 물리라는 학문은 사실 암기랑은 가장 거리가 먼 학문인데 그쵸. 근데 이거를 공식을 쭉 쓰시고 네. 외워라. 그쵸, 그래갖고 네. 아이들이 외우다가 지쳐서 막 이제는 더 이상 머릿속에 안 들어가. 특히나 네. 이게 어떤 흐름도 없잖아요. 네. 공식으로 외우기 시작하면. 그쵸.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교무실 찾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건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걸 다 외우라고 하십니까? 네.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라 하셨는데요? 나도 외웠다.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없이 돌아왔어요. 그쵸. 배운 대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거니까. 외웠다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암기가 너무 힘들고 문제도 어렵고 하니까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근데 또 그 반대로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많이 보여주려고 했죠. 근데 저도 사실 저 학생 때 물리 공부할 때 제가 물리를 좋아했었던 이유가 물리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전 사실 암기력이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는 암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과목인데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이라서 물리가 좋았었어요, 원래는. 맞아요. 네, 물리는 좀 더 수학에 가까운 학문이지 않나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재밌어졌어요. 이게 진짜 근간이구나. 네. 물리가 근간이라 생각하시죠? 물화생지 중에 근간. 저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이거. 저는 거의 약간 나라 퀴즈쇼 같은 질문인데. 근본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웃긴 게 네. 물리가 근간입니까? 뭐 물어보고 이런 분들 있잖아. 거의 다 물리가 근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다른 분야는 이런 질문 안 해요. 왜냐면 이런 질문 안 해도 잘 나가거든 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뭐 생명공학 하시는 분이 네. 뭐 생명공학 근간입니까? 이런 말 안 해. 그쵸. 왜냐면 그냥 생명공학이 취직도 잘 되고 그럼. 그냥 잘 되니까. 그쵸. 근데 물리가 항상 근간을 따져요. 또 김상학 교수님 여쭤보면 분명히 근간이라고 하실 거예요. 교수님 그러시잖아요. 슈레딩거 방정식이 세상의 99%를 설명한다 이렇게. 진짜 아무도 없어요? 네. 스하 요즘에 좀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과학 이슈 뭐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왜 안드로메다 은하 거리를 얘기하면 250만 광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쵸. 아니 근데 사실 250만 광년은 250만 년의 빛이 간 거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그만큼 떨어져 있는 이유가 어떻게 알아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하게 그냥 알고 있지만 실제로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할까? 그래서 거기에 좀 꽂혀서 우리가 그냥 당연히 뭐 언론사나 뉴스나 보도나 이런 거 보면은 여기만큼 이만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져서 그걸 좀 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연락이 왔어요. 최근에 저기에 좀 빠져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과학쿠키님과 함께할 주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 예.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 사실 그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라고 하는 질문 자체에서 우리가 바로 끝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우주 지평이 확장되고 있는 인간의 어떤 인류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좋네요. 네, 아까 예. 말씀드렸던 그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인지했다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비교적 최근이거든요. 그렇죠. 네, 비교적 최근 거의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된 일이니까 이게 사실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경이 넓어지게 될 수 있는 길목에는 뭐 어떤 일들이 있었나를 좀 이 얘기를 좀 나누면 좀 어떨까라고 해서 준비를 또 했습니다. 이제 과학사 얘기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워낙에 또 과학사 잘 풀어주시니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 오늘 과학쿠키님 어떻게 풀어주실지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고대 그리스부터 당연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모든 학문의 거의 시작이라 보잖아요. 서양 그쵸. 철학의.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돌고 있다고 생각했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보이니까 예, 그렇게 보이니까. 하늘을 보면은 내가 중심이에요. 그냥 딱 보면. 네. 그죠? 난 맞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맞아요. 예. 너무 상식적인 거죠, 사실은. 그런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현인들이 대표적으로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천체에 있는 모든 대상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원으로 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오늘날의 그 태양 중심설 그거를 얘기한 사람이 있긴 했었어요. 일단은 코페르니쿠스가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죠. 근데 네, 이분보다 근데 먼저 또 아이디어 내신 분이 계세요. 맞아요. 고대 그리스 사람이 예. 있었어요. 아리스타르코스. 이분 같은 경우는 지동설을 굉장히 빨리 주장을 했는데 네. 사실 이때는 뭐 증거가 없어, 증거가. 증거 없죠. 왜냐면 그냥 누가 봐도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과학적인 접근으로는 네. 지구는 고정돼 있는 게 맞긴 해요. 그 당시 관측 뭐 장비나 어떤 기술을 봤을 때 그 모두가 상식을 따라갈 때 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한 거니까. 그렇죠. 고대 바빌로니아 문명부터 뭐 이집트 문명 그리고 그리스의 관측술로 몇 가지의 천체들의 힌트들을 얻었어요. 아리스타르코스는. 근데 그 관측의 결과로 이제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뭐였냐면 만약에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면은 태양 주변으로 지구가 돌 텐데 그럼 별들이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내가 움직이니까. 여름과 겨울에 봤을 때 별의 위치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별이 움직이지 않으니 지구가 중심이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던 거죠. 무대에서 봤을 네. 때도 내가 이제 MC 오른쪽에 있을 때랑 MC 왼쪽에 있을 때랑 관객석에 있는 객석분들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야 내가 돌면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객석을 여기서 볼 때 여기서 볼 때 달라질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근데 객석이 엄청 먼 걸 모르는 거지. 그렇죠. 객석이 거의 맞아요. 까마득해서 한 5만 관중이 한 점이야. 그러면 내가 뭐 어디 있든 뭔 상관이야. 어차피 한 그렇죠, 점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 몰랐던 거예요. 맞습니다. 객석이 이렇게 먼지를 모르고 그냥 안 달라지네? 그러면은 내가 MC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천동설을 잘 정리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네. 이제 정리한 책을 만들죠. 알마게스트라고 유명한. 음. 근데 그거 이후로 거의 정론으로 받아들여졌다가 1543년에 그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그 자기 생을 마감하기 전에 책 한 권을 내요. 천체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내는데 그렇죠. 요 책의 내용이 아리스타르코스의 그것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네. 마지막에 네. 지구가 만약에 중심이 아니라 돈다면 이러이러한 현상들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설명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원래 예전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우주 설명할 때는 화성이 지금 관측을 해보면 가다가 뒤로 가거든요. 맞아요. 역행. 네, 역행을 하는데요. 예. 이 역행을 하는 이유를 화성이 지구 주변을 도는 주원이 있고 이 주원을 따라서 화성이 자전거 타듯이 이렇게 뱅글뱅글 맞아. 도니까 화성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던 거예요. 큰 원을 도는데 네, 그 안에 작은 원을 이렇게 돌면서 간다. 맞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뒤로도 간다. 맞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뒤로 안 가도 되는데 그쵸. 관측해보니 뒤로 가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쵸. 관측 결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상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맞습니다. 요렇게 가면 되겠다. 네, 이거를 이제 세팅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이상하죠. 이상하죠. 왜 저렇게 가는 거야? 그럼 몰라.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중심을 바꾸면은 깔끔해지는데 이런 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중심을 바꿨더니 그 문제가 좀 자연스럽게 해결이 맞아요, 되더라. 맞아요.
코페르니쿠스의 아이디어도 허점이 사실 많았어요. 많죠. 예. 네. 하지만 여기 또 이제 갈릴레오 네. 갈릴레이 형님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좀 예. 지원 사격을 하죠. 네, 그래서 갈릴레이가 발견한 그 관측 결과 중에 이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지지했던 발견이 뭐냐면 망원경을 통해서 목성을 봤는데요. 근데 망원경으로 목성을 보면 목성 주변에 이렇게 뭔가 작은 별들처럼 보이는 일렬로 정렬되어 있는 뭔가 천체들이 있어요. 꽤 예쁩니다. 예. 근데 그거를 한 2년에 걸쳐서 꾸준히 계속 관측을 해보니까 주변에 별들인 줄 알았던 애들이 목성 주변을 돌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우주에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돌고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런 천체는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완전 안 되죠. 예. 이거는 정말 능지처참이다. 그렇죠. 이거는 모독이야, 모독. 네. 이 지구에 대한. 그렇죠. 신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성 주변에 있는 4개의 위성, 우리가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성들이 돌고 있는 것을 최초로 관측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관측 결과 덕분에 지구가 우주 중심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강하게 어필할 수 있었죠. 그쵸. 갈릴레오가 또 잘했어요. 어쨌거나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딱 중심 잡고 있던 천동설. 요거를 깨려면은 네.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어야 돼. 이상한데? 근데 이게 없으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의심을 집어넣은 게 이제 사실 태양은 완전 무결하다. 뭐 달은 완전 무결하다. 이런 것도 다 깨보셨잖아요. 그렇죠. 해보니까 태양에는 흑점이 있고 달도 좀 지저분하고 심지어 목성 같은 경우는 돌아. 그러니까 이거야. 나만 연예인이야. 모든 사람은 나만 좋아해. 다른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연예인은. 네. 왜냐 내가 중심이야.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네. 지금 다른 사람 팬클럽을 봤어. 이거 진짜 가치관이 깨지는 거예요. 아,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이 세상 사람 중에 나를 안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팬클럽이 있어? 네. 그럼 이때부터 세상이 내 중심이 아니구나. 세상에 수많은 연예인이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이게. 비유가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야? 그럼 내가 사실 연예인이 아니었던 거야? 보니까 나도 팬클럽이야. 나도 태양 팬클럽이야. 몰랐어. 그렇죠, 그렇죠. 네. 몰랐어. 네, 몰랐네. 다 내 팬클럽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내가 팬클럽 회장이야. 이런 충격인 거죠, 사실. 근데 의심을 잘 심었어, 제가. 네, 맞아요. 의심을 잘 심은 것 같아요. 맞아요. 비유가 되게 재밌었는데 네.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심을 잘 심은 결과들이 이제 학계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독자적으로 또 이제 케플러라고 하는 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관측 열심히 한 사람. 그분 또 훌륭하신 분이죠. 완전 데이터 사이언스. 네네네. 열심히 그동안 그려진 행성들의 어떤 형태를 보면서 3가지 법칙을 만들어냈잖아요. 행성들이 그러면 태양 주변 어떻게 도는지에 대한. 맞아요. 케플러가 이제 그 팬클럽 내규 만드신 분입니다. 내규. 그렇죠. 야 팬이 있으면 팬클럽은 이렇게 돼야 돼. 네, 그렇죠. 내규 만든. 맞춰보니까 뭐 하면 되고 내 뭐 하면 안 행동이 되고. 다 내규에 따르고 있어. 네. 나도 팬클럽이네. 그렇죠. 와, 형 진짜 대단하시네요. 스하.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내규를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내규를 만들었는데 그 내규를 더 이제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뉴턴인 것이고. 그렇죠 또. 네. 근데 수학으로 정리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측이 되죠. 맞아요. 예측도 되고 사이즈 계산도 되고. 어.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돌고 있는 우리가 관측했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의 실제 거리를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의 반경을 이제 알게 되고. 우리 그 당시의 우주는 사실 태양계 권역으로 그 사고가 벗어날 수는 없었으니까. 거기까지 생각한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요. 사실 그냥 우리 집 마당가지야 거의. 네, 그렇죠. 우리 집 마당 하늘도 그냥 지붕 위에 있는 거지 뭐. 그렇죠. 네, 근데 일종의 뭐 섬에 살고 있는 맞아요, 사람이라고 맞아요. 비슷하다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태양계까지도 엄청난 거였는데 이제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게 됐다. 맞아요. 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의 이제 권역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서 범위를 알 수 있게 됐고. 이게 너무 멋있는, 이게 정말 멋있는 얘기입니다. 예. 와, 어떻게 이런 걸 했지? 그러니까요. 대단한. 이거를 보면서 눈물이 안 나면 사이코패스야 진짜. 진짜 약간 울컥해. 저도 울컥하는데 지금 좀 울컥했어요. 이거 눈물 안 나면 사이코패스야 진짜.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지? 시청자들 대부분을 사이코패스로 만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볼 때 네. 조회수대로 사이코패스예요. 네, 어쨌든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긴 합니다. 눈앞에 거만 보다가 네. 이거를 넓혀. 지경을 넓히는 거죠. 넓히고 하다가 이젠 우리가 이 은하,
성운, 성단, 은하 이제는 막 이 우주의 끝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죠. 이 점점 우주가 넓어지는 어디까지인가? 거예요. 네. 그 권역이 하기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와,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게.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뉴턴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운동 법칙들 이걸 이용하면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태양계 안에 네,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에 뉴턴이 거의 다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있죠. 네. 네, 뭐 해성이라든지 뭐 하늘에 존재하는 이제 수많은 별들, 얘네들도 다 각자의 움직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아, 그렇죠.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행성의 권역을 다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눈으로 보는 별들은 가시 등급이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6등급 밑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죠. 네, 안 예. 보입니다, 밝기가. 예. 그런데 망원경을 쓰면 망원경의 구경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 구경만큼의 빛을 더 받을 수 있어서 맞아요. 그보다 더 어두운 별들을 볼 수 있게 됐는데 그런 애들 중에 음. 꼬리를 달고 지구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천체들이 있다는 거를 그 모르는 애들인데 우리는. 알게 됐어요. 네. 우리 가족이 아닌데 네. 우리 집을 지나가. 그러니까 내가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예. 모르는 사람이 지금 거실을 지나가요. 아,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가족이 아닌데 너 어떻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존재들을 그 당시 망원경 발달하면서 동시에 천문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로 삼아요. 어허.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성이라고 해성. 명명을 했죠. 해성 또 네. 대단한 거죠. 해성 이거 눈물이 나지 않으면 네. 이거는 대단하죠. 사이코패스다. 그래서 아 해성. 와. 네. 그 당시 천문학자들, 그 당시 천문학자들이 그런 해성에 대한 존재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해성의 관측을 포함해서 뉴턴 역학을 이용하면 예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그쵸, 대략 그쵸. 반경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해성이 몇 년을 좀 주기로 태양 주변을 도는지도 계산할 수가 또 있는데, 언제 오는지도. 예, 굉장히 주기가 길죠. 왜 해성들은 그쵸. 그만큼 먼 권역에서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지경이. 와,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지금 우리 집 거실을 지나가. 지나갔죠. 근데 대화도 안 되고. 그쵸? 그죠. 근데 거실을 이동하는 속도랑 방향만으로 얘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내는 거야. 너 부산에서 왔니? 그렇죠. 예, 걸음걸이가 약간 부산에서 온 거야. 예. 근데 이걸 사실 상상이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냥 이동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 참 물리학자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해성에 관심이 특이한 천체니까 네네. 그런 것 중에 이게 좀 해성같이 보이는 몇 개의 천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게 해성인 줄 알았는데 해성 아니야. 또 해성인 줄 알았는데 해성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의 샤를 메시에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이 해성들의 그런 핫한 연구 주제의 어떤 그 가이드를 제공해요. 그렇게 만든 목록이 메시에 목록이에요. 해성인 것 같은데 해성이 아닌 그냥 원래 우리 우주에 있는 어떤 대상들. 해성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네. 그런 천체들을 목록을 작성했고 오늘날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뭐 예를 들면 초행성 잔해도 있고요. 별들의 무리인 뭐 성단도 성단. 있고요. 그리고 별구름인 성운도 있고요. 성운. 그리고 이제 오늘의 굉장히 핫한 주제인 은하도 있는 거죠. 웬만한 애들은 그러니까 해성 아닌 나머지 애들은 네. 메시에 형님이 정리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1781년에 태양계 크기가 좀 많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계 권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태양계 식구가 추가된 거죠. 어디까지가 우리 집이냐? 네, 집의 범도. 내 가족이 있는 데는 집 아니에요. 그죠? 딱 거기까지 집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누가 발견했냐면 그 음악가로 이 사람이 좀 유명한데, 네, 그러면서 동시에 천문학자인 윌리엄 허셜이, 네, 음악하면서 이렇게 천문학 하시는 분들 네,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사실 그의 누이가 또 과학자라서 캐롤라인 허셜이랑 함께 당대 태양계 최외곽 행성인 오늘날의 최외곽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천왕성 발견을 했죠. 발견하면은 또 물리학자들 다닥다닥 달려붙여가지고 천왕성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나가는 거 인상착의 보면서 이제 이상하다. 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서 뭐야 얘는 봤더니 조카래. 그죠. 야 친척이야? 몰랐어. 그러면- 너무 오래만에 봐서. 그죠. 애가 군대 갔다 왔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갖고 너무 얼굴이 너무 변한 거야. 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에 의해서 공전 주기가 84년이라는 것도 알아냈고 권역도 알아냈고
그런데 이 천문학자들이 천왕성이 이상하게 돈다. 뭔가 약간 이상함을 느끼는 거죠. 공전 궤도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예. 또 궤도님이시잖아요. 궤도가 이상하다. 네, 이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정하기 위한 계산들을 좀 엄밀하게 좀 해봤는데 네. 이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아. 네. 그 작은 궤적의 차이를 이용해서 천왕성에게 뭔가 영향을 주는 천체가 있을 것이다. 얘가 이상하게 도는 이유가 있다. 네. 얘가 이제 심부름 보냈는데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데 네. 자꾸 좀 오래 걸리고 경로가 좀 틀어져. 이상해요. 오락실이 있는 거야 중간에. 중간에 문방구 앞에 오락실이 있으니까 그쵸.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를 네. 들렸다가 네.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에 혹시 친구가 하나 더 있는 거 아닌가? 뭐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행성 X라고 불러요. 아 행성 X. 그래서 알렉시 구바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과학자가 이 X 행성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존 애덤스 그리고 프랑스의 위리뱅 르베리에 예. 좀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어허 예. 네,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그 행성이 관측이 되죠 계산도 되고. 그래서 해왕성이라는 이름이 붙고. 사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허. 뉴턴 역학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을 했죠. 과거에. 안 보이는 걸 예측하고 나중에 보니까 네. 실제 있어. 자 그러면은 저희가 뉴턴 역학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모르는 행성을 관측을 계산을 통해서 순수하게 계산으로 발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해성들 뭐 예를 들면 어느 위성들 이런 것들 우리 다 계산해 놓은 결과들이 다 합리적이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다 맞는 거야. 네, 권위가 더 넓어진 거죠 이제. 그렇게 확장이 점점 되어갑니다. 대단합니다. 거리가. 과학쿠키님이 가장 푹 빠져 있는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잴 것인가? 야 이게 생각을 해보면 작은 어떤 하나의 행성에서 89만 광년에 위치한 안드로메다의 거리를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건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거의 그 지나가는 개미가 나를 딱 보고서 건강검진해주는 수준이야 거의. 무슨 야. 말이야 이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네. 그게 인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볼게요. 손가락을 딱 뻗어요.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랑 왼쪽 눈으로 봤을 때 위치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걸 통해서 음. 안드로메다의 거리를 알아낸 거예요. 아.